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을 했던 이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이 유출되는 악성 코드가 발견돼 가지고 당국이 긴급 조치 중이다 그러면서 영상 같은 이런 군사 정보가 군 서버로만 가야 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돼 있었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중국에서 납품한 CCTV가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고 저장 경로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PC에 기밀을 빼돌릴 수 있는 보안 취약점도 추가 발견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군사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군 감시 장비에 중국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모든 감시 장비에 해킹 피해가 있는지 긴급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 업체가 CCTV를 납품하면서 이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 코드를 심은 후에 군에 납품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백도어를 통해서 다수의 다른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안보사령부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진다 그러면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국방망 해킹 사건. 그때 같이 내부망이라도 군사기밀이 충분히 외부로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이 국정감사 지적 때문에 이제 CCTV가 운용되기 직전에 군사기밀 유출을 막았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중국 제품의 백도어가 문제가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화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가장 먼저 거론했던 게 바로 이 중국의 사법당국을 위해 고안된 백도어 문제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11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망에 몰래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죠. 미국 정부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화웨이가 이런 비밀 능력을 10년 전부터 지니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을 했고 이 내용을 지난 2019년 말에 영국과 독일 같은 파이브 아이스 동맹국들에게 그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통신장비 업체는 개폐장치라든지 기지국 안테나 등을 통신사업자한테 만들어 팔 때 당국이 의도하는 목표를 위해서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드웨어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신장비 업체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동의 없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단순하게 상업적인 용도로만 활용돼야 되는데 화웨이는 이 수준을 넘어서 비밀리에 자사의 네트워크 접근 능력을 보존하는 장비를 만들었고 이건 통신사 모르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비밀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유지, 관리 및 판매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유세계 진영이 이렇게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백도어 시스템을 포함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이미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기밀 유출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된다. 7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 및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14조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 보안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 그러니까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걸 지칭하는 건데요. 이런 운영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 그리고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28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이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들을 수집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화웨이라든지 틱톡,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 공안 같은 정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 기업들의 보안 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또 서버 열람도 하고 장비들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설치된 백도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무차별 수집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된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던 겁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이렇게 화웨이의 기밀 탈취 개연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웨이의 침투가 미국 안보 역사상 가장 위협적이고 핵전쟁만큼 심각하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웨이가 미래 기술의 핵심인 5G를 이용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잠식하고 해당 지역을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화웨이 직원 중에는 인민해방군에 고용됐거나 중국의 해킹, 통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또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들이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기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게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화웨이는 1998년 중국 공안부가 전 국민 감시를 위해서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고안했을 때 주 사업자로 참여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특혜를 받은 기업이죠. 회장인 런정페이는 공산당원이고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입니다. 중국 내 정부와 군 통신 사업을 싹쓸이 수주를 하면서 회사를 키웠죠. 또한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화웨이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30년간 최소 7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7조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FBI가 입수한 화웨이의 사내 이메일을 보니까요. 화웨이가 2013년 7월 세계 각지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훔친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화웨이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기밀 유출 의혹도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2018년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연합 본부 건물에서 나온 자료가 매일 밤 상하이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의 전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공급 업체가 화웨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 전문 업체는 이 화웨이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 화웨이 장치의 펌웨어에서 평균적으로 102개 정도의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백도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화웨이 측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의 단순한 실수였다 그러면서 무마를 한다든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화웨이의 실수에 관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9월 25일에 들통난 중국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548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중국의 이런 은밀한 첩보화 공작 우려 때문에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구축을 강력하게 추정하고 나선 겁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난 8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의 자산 보호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 확대 발표라는 제목의 언론 성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 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핵심 이동통신 및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5가지의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클린 캐리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이동통신사가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들 회사한테 미국을 오가는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클린스토어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 미국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클린 앱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미국인 신뢰하는 앱스토어에 앱을 사전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클린 클라우드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또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포함한 귀중한 지적 재산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 회사들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저장 및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클린 케이블입니다. 미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에 중국을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원래 이 클린 패스 구상안은 해외의 미국 외교 시설 및 미국 국내의 5G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29일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을 향해서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하기로 확약한 나라들은 알바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여기에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베트남 한 20개 나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한국은 없습니다. 세계적 통신사들도 다수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택한 통신사들은 클린 텔레코스라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클린 네트워크 선포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하이크비전 같은 20개를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미국이 우려했던 중국 기업의 장비들에 대해서 정보 탈취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최근 들어서 한국도 화웨이 같은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 배제를 골자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외교부 이태호 2차관하고 키스 클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이 5G 통신망 등에서 중국 IT 기업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도 동참할 걸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LG U+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LG U+는 2013년 화웨이하고 본격적으로 손을 잡은 이후에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겁니다. 반면에 KT와 SKT는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의 취지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민감한 정보 등 이런 국가 자산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난 9월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불을 놨죠. 동시에 중국의 제안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년 1월 22일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클린 네트워크 구상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압박 또한 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하고 중국의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양국의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지난 9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다음에 이 주한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한국의 관련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당시 왕이 부장이 발표한 이 구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렇다고
국익에 걸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계속 미적되다가 자칫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자율주행, 빅데이터 같은 이런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존처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클린 네트워크 불참을 이유로 해서 각종 최고급의 정보라든지 기술들의 공유 자체를 미국이 꺼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숨은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의 생리를 통해 유추를 해보면 이번 사건이 준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어찌 이번 CCTV뿐이겠습니까? 화웨이의 5 장비는 이미 우리나라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관대함 때문이죠. LG U+는 2013년부터 LTE망을 구축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죠. 5G NR 통신망 구축에도 화웨이 제품을 이용하면서 중국 외에서 최초로 화웨이 5 장비를 상용화한 통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화웨이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왔고, 주한 미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서 단체로 LG U+를 해지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LG U+ 측은 소위 티어1이라고 불리는 주한미군 부대 및 중요 군사보안지역 인근 기지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치한 겁니다. LG U+가 화웨이 무선 통신 장비를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수도권 북부, 그리고 강원도인데요. 이 지역들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대표되는 중요 군사작전 지역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이들 지역의 통신망 지도가 중국, 특히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국군 장병이라든지 군무원이 LG U+를 사용하다가 감청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보안 위협도 될 수 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를 선언했던 SKT와 KT 내부에도 아직 화웨이 장비가 유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유선 광 전송 장비에는 화웨이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5G 기지국에서는 화웨이는 배제되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제품만 사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 장비에 화웨이 5G 기술이 얼마나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웨이가 5G를 기반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합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 5G를 기반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냈던 스티브 배넌이 화웨이를 몰아내는 게 무역 협상보다 10배는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G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화웨이의 중국을 보면 화웨이가 세계에 퍼져 있는 5G 장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 그림이 대충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는 이 한국 내 군사 안보 통신망하고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고 포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지속해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역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 정부는 지금 확실히 중국 쪽에 줄 서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귀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Y타임스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